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기로 한 것 중에 데이터로 살펴본 남자분들의 이별 8대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화면 깔게요. 자, 보이시죠?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식는 이유. 첫 번째, 완급 조절 실패. 두 번째, 지나친 개인주의 혹은 지나친 의존. 세 번째, 배려 없는 성관계. 네 번째, 여자를 달래줄 줄 모를 때. 다섯 번째, 서운함을 표현을 할 때. 여섯 번째, 자존감 혹은 자기 관리가 부족할 때. 일곱 번째, 데이트가 재미없을 때. 여덟 번째, 여자랑 대화하는 법 자체를 잘 모를 때. 지금 듣고 계신 분께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4번이랑 8번, 즉 여자를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 여자랑 사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 8가지 모두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4번에 대해서만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자친구가 힘들대요. 아, 자기야, 나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주셔야 제대로 달래주는 거죠? 그쵸? 보통 이런 답을 많이 하세요. 힘들면 어서 쉬어. 그럼 어서 자. 아, 그랬구나. 왜 누군데? 야,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때려치랬지. 어떤 새끼냐? 내가 가서 존나 패줄게. 네가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운동 내가 하라고 했지? 자, 이런 답들은 죄송하지만 모두 탈락이세요. 뭐라고 했어야 될까? 보통 여기서 많이들 멘붕하시거든요. 만약에 나는 잘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거에서 문제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기 피곤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야? 들어줄게. 얘기해봐. 우리 자기 힘들었지? 아마 힘들었을 거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등등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주셨어야지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가지 원인 모두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제 블로그 최근 칼럼에다가 다 써놨어요. 쉽게 찾아보시려면은 희원쌤의 연애의 자격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최근 재회 칼럼을 찾아보시면 그 칼럼 거의 아랫부분에 재회 핵심 칼럼 28선이라고 써있는 보라색 배너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핵심 칼럼 28선이 쫙 있고 그 중에 이제 8개가 지금 이 목록들에 대한 칼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칼럼들 많이 써놨으니까 좀 꼭 모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진짜 본인은 어디가 부족하세요? 본인 생각엔 어디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실망을 하신 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 얘가 여기서 실망을 했겠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포인트에서 여자분이 만족할 만하게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이제 또 저희 연애 자격 문을 처음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으면 하루에 200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사연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가능성을 좀 진단을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내신 진단지만 총 22,000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진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남녀별로 가장 잘 헤어지는 원인을 8가지씩 중에 이제 추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칼럼에서 다룬 주제들이에요. 남자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었고 여자분들 거는 따로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진단지를 분석한 통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로 헤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래도록 트러블 하나 없이 행복하게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를 분석해 봤을 때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연애 유지 능력.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5가지 영역 중에 하나라도 좋지 못할 경우 연인은 안타깝게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커플 양쪽이 5가지 영역 모두 뛰어난 경우에 둘이 인생관 자체가 너무나 크게 안 맞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와, 우리가 사이가 좋긴 하지만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지경이 아닌 이상은 사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찰떡같이 결혼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애 유지 능력이라는 건 언제 높여야 될까요? 이게 없으면 내가 잘 사귀고 있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평소에 잘 갖고 닦으시길 바라요. 요즘은 결혼도 선택이고 연애도 선택이잖아요. 남자분들은 되도록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여자분들의 경우도 달라서 이제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옛말이 되었어요. 예전에야 혼인을 해야만 성인으로 대접을 해주고 아무리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도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집안일 못하고 여자가 돈 못 벌어오니까. 사회구조 자체가. 남녀가 붙어있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분들도 집안일 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들 잘 나오고 있고 여자분들도 충분히 남자만큼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연애와 결혼이 이제는 삶에서 필수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정말 아무하거나 연애하고 아무하거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만 찾게 돼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요즘 또 그런가요? 요즘은 사랑 안 하면 이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의 부부들에게는 사랑이 꼭 필요하진 않았어요. 거의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있으니까, 가정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부간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보통의 경우에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 좋죠. 많이 보셨나요? 주변에 행복하게 예쁘게만 연애하는 커플들? 왜 안 보일까요? 노부부가 되기까지 연애 초반과 같은 사랑 호르몬을 유지하는 커플이 전체의 3%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놀랍죠? 영원한 사랑이 있긴 있거든요.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커플들인 거죠, 이런 커플들이.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전체 3%밖에 안 되는 커플이 가진 능력이 바로 이 연애 유지 능력이에요. 자, 봅시다. 이런 연애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게도 이혼하실 수 있어요. 어제도 사실 한 여자분이 이혼 위기에 계시더라고요. 위기라기보다 이분은 사실 이혼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좀 굉장히 여자분 편을 못 들어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대요. 문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게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
이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한테 연애 유지 능력이 없다는 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문제를 좀 깨달으셨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갈고 닦으실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니까 내 가족의 문제가 되시는 거거든요. 미래의 내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나에게 부족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이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능력들을 키워서 재회도 하셔야겠고, 결혼을 하셔도 행복하게 예쁘게 오래 유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을 좀 꼭 제대로 되돌아보셔야지 돼요.